그걸 니네가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구를 설치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겠다가 했었어요. 꽁어 먹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떠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이제 거의 요청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이제 정책을 갖고 얼마든지 그런 이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런 이게 우리 국민의 이제 안전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니까. 그럼 진짜 그게 원자력을 만약 폐기했을 때 대안책이 뭐고, 그죠? 그럼 만약 폐기하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손실이 뭐고, 그럼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가동시키자라고 이제 했었죠.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국회가 바뀌고 했고 지금 이제 이게 문의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를 한 번 더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후쿠시마 사고 한 방에 그냥 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경주에서 최근에 뭐 5.1도, 5.8 지진 났잖아요. 그죠? 지금 그 경주 지금 관광객들 지금 거의 안 간대요.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진만 해도 지금 몇백 차례가 400차례 이상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근데 만에 하나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몇 개가 다 그중에 다 몰려 있는데 바닷가 주변에. 그죠? 한 개만 터져도 어떻게 할지 모르죠. 핵은 어쨌든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무생무치라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불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이제 굉장히 시급한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탈핵 뭐 교수 모임도 있고, 뭐 재단체도 환경노연합이라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현재 욕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그건 이제 정치력에서 그건 이제 빨리 이제 풀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야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메르켈 총리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겠다. 순차적으로. 이제 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도 지금 대안이 나오는 게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지금 태양열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하고 이제 태양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근데 문제도 많대요. 왜냐면 이제 미관이 안 좋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짱난데. 쫙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뚜렷한 대안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발전 속도를 발전량을 높여서 차츰차츰 원자력 그거를 이제 빈도를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활성화되면 좋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잖아요, 그죠? 3면이 바다잖아. 독일 같은 경우는 3면이 바다도 아니야. 그쪽 부탁이 쪽밖에 없으니까. 함부르크 그쪽에 조금 있어. 맨만큼 있잖아요. 피해 그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뭐 경제력이라든지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또한 생명의 안전성의 문제들은 이제 담보를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터지면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몇십 년 동안 그게 나타나니까 후유증이나 만약에 애를 낳으면 불구자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 히로시마 때 이후로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나도 그냥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도 보면 이제 그런 추세들을 지금 차츰차츰 없애는 경우죠. 프랑스나 러시아 거기는 지금 굉장히 원자력 유전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40% 50%되나 8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유전도가 보니까 세계 5위도 5위예요.
근데 인구 밀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 최고야. 지금 23개 가동하는 거. 만약에 42개까지 한다면 뭐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전기료가 일단은 이제 싸다고 하지만 근데 만약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죠? 방법뿐이지 뭐. 만약 하나 어떻게 되면 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원자력을 일단 이제 강화시킨다. 또 보니까 고리라든지 월전 거기는 이제 40년 이상 그러니까 노후된 원자력이 한 4~5개 돼.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폐기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 없다. 그렇지 계속 이제 가동시키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와줬는데요. 학생들 중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예, 준재. 경작가 심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배경식부터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생태적인 문제가 이성 인본주의로 인해서 자연의 생태가 많이 파괴되어 왔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이성이랑 인본주의적인 인식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감성을 좀 잘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부양하고 생태 복구 노력을 좀 더 하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현대에서 이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왔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정말 지구 환경 생태에 적신호가 같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아까 베이컨의 지식적인 부분은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여기 프린팅을 해도 적혀 있는데요. 보면 교토정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인도 안 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정말 이성의 거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정도면은 우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성이다 감성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협정 작년인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하기로 했어. 걔네들도 마지못해서 오바마가 이제 우리도 하겠다. 부담금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 때는 이제 안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계 해출량이 세계 제일 많은데 미국도 대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지네가 이제 해가 되는 거는 지네 땅에다 하지 않고 우리 삼성처럼 저기 제3세국 동남아시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세우는 거죠. 환경 문제 되는 거 지네는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나라 제3세국에다 세우는 거죠. 그럼 거기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사회 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바마 작년에 어떤 이제 미국도 이제 지금은 이제 부담금을 선진국 개발도상 할 거 없이 배출이 많은 나라들은 다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으니까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부담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과 이제 선진국 간의 그런 이제 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출을 하지 않는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배출을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필리핀 제가 몽고 가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뭐 가보실 분 많겠지만 그건 자동차로 인해서 오염이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배기가스. 그냥 단지 중고차 많이 쓰니까. 이제 시내에 나가면 차 한번 지나가면 매연 투성이. 저기 베트남도 마찬가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 오토바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편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제 보면 이제 그러한 거 빼고라도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퇴기가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유한 나라들이 제3세계국에 간접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부담을 해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사회 전위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삼성이 지금 이제 각 나라에 엄청 많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삼성에다 먹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튀김이나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것들.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이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예민한 경우들도 많죠. 특히 이제 강대국일수록 이제 미국이 이제 심하고 그죠? 그 모르지 뭐 낸다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그죠? 그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지 뭐 국회에서 박근혜한테 뭐라고 제발 말 좀 들어라도 안 듣는 거 똑같지 뭐 그죠?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한두 분만 짧게 그리고 또 우리 양 교수님도 좀 짧게 예.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황 선생님 맞죠? 네, 네, 지금 뱅크 같은 해보겠습니다. 네, 황동 네 맞습니다. 황동 선생님, 예. 그 방금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뭐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자본의 독점 자본이 축적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의식이 확장이 되고 시민 연대가 돼서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전문적인 지식들이 보편화돼서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을 해야 이런 것들이 더 그런 방안을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식인들이 조금 더 나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 시대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들고 외려 전문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왜곡되는 비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담론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더 없을까라는 그런 공동의 생각을 한번 우리 해보자. 선생님 생각은 일단 질문의 형태이지만 중요한 코멘트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좀 취합해서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박시훈, 이유선 준비하세요. 그러면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 지금 우리 심인진 이사장님 와 계시는데 심 이사장님 뭐 혹시 얘기를 다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막스의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태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 이론의 한 틀이 아니겠네요. 초기 그 철학에 대한 문제는 변증법적인 그 문제로서의 뭐 자연 속의 인간 속의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반합적 관계 속에 이렇게 그 인식으로 하나의 비춰지는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수혜론으로 얘기가 됐을 때는 그 노동이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그 자본 축적들이 이제 발현되는데 그런 자본 축적의 발현이 그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그 사회적 노동을 이제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그 자연 자원의 그 적절한 이용 정도로 이렇게 저는 비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철학이라고 하는 뭐 소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증법 그것들을 뭐 최근 그 프랑스 철학자들이 뭐 발현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로서 푸는데 그 최근에 그 생태 철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의 단초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막스가 얘기했을 때 입장에서는 뭐 생태 철학이다라고까지를 본인이 인식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 한번 지하에서 해주시면 될것 예, 뭐 먼저 질문이라고 사실 뭐 시민연대를 통해서 뭐 대응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때 말씀하셨지만 뭐 지식인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현 정권의 악어에서 도리어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으로 뭐 이명박 4대강 그때 지식인들 그 토목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참석했죠. 그죠? 거기 프로젝트 주니까 돈 주니까 사대강 사업 좋다 다 거기 기록하죠. 그죠? 90% 이상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지식 팔아먹는 사이비 지식인들이죠. 사실. 그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명박이 법정에 세워서 또 찬성한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나 책임지게 해야죠. 그죠? 나라를 아주 습관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막스 생태 철학이 이제 뭐 경제론이 특이 아닌가? 참 맞는 말씀이시죠. 여기 이제 경제학 철학 소거에도 보면 이제 그게 뭐 막스가 경제 이론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초로서 이제 그렇죠? 그 와중에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뭐 자연으로 이제 훼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 속에서 그래도 이제 뭐 자연에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이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막스의 얘기는 이제 뭐 자본 축적을 통하면 어쨌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도리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소외감을 이제 느낀다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막스 얘기는 그래서 지금 그 경제학 철학 속어도 보면 이게 죽고 뭐 몇십 년 후에 이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론 쓰기 위한 하는 이제 단초로 쓴 건데 한뭐 죽은 다음에 이게 발견돼서 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잘라서 쓴 거기 때문에 얇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임대, 자본, 얻으면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자본론에서 이제 1, 2, 3권 이제 쓰는 거죠. 물론 1권 쓰고 이제 막상 죽지만 2, 3권에서 엥겔스와 같이 엥겔스가 완성을 했잖아요. 어쨌든 뭐 막스가 써놓은 걸 갖고 이제 완성했지만 그게 뭐 지금 양명 선생님 못해 경제학 교수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겠죠. 그 막스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제학 철학 속에서는 그 경제학 이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막스 그 해겔의 철학의 간접론적 철학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유토피아 세계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포르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미래를 이제 제시해야 되니까 그 와중에는 이제 뭐 리카르도라든지 이제 거기 이제 국민 경제학 그 사람들의 내용을 비판을 통해서 자기의 이론을 이제 제시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경제적 이론의 하나의 이제 토대를 막스는 계속 이제 고민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약간 이제 뭐 신자유주의 대안이 막스 이론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 정말 오늘 많이 듣고 싶고 또 사실 생태 철학, 라디칼한 어떤 생태 철학의 문제는 도시 문제 또는 공간 문제에 천착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굉장히 많은 오버랩 또는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도시공동성 네트워크 대표님들 두 분도 지금 공동 대표님들도 지금 와 계시는데 많은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만 아쉽지만 오늘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우리 일본 중앙대 마츠하시 교수께서 또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시니까 아마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또 보셨는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전해보는 것 이게 원래 문제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테마이지 않을까. 基本的なガットンスベーゼンという概念とエントフレームドゥンクの概念について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2つもですね、ドイツ語で書いて、
두 개의 이제 독일어로 지금 쓴 그 유적 존재. 유적 존재. 밑에는 소액. 소액. 예,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ガットンスウェーデンっていう概念は経済学哲学総合の中に出てきます。 경제학 철학 수고에 나오는 어떤 유적 존재의 개념이죠. 私は二面性を持った概念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이면성. 二面性。 이면성. 나는 이 개념이 이면성을 양면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一つは人間が生きていく上では必ず他人と生産において流通において結びつきを持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타인과 항상 엮어서 협력해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적 존재로서. その意味で人間は社会的存在であ 그래서 る。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죠. しかしもう一面で人間というのは必ず自然の中に自然と一体化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인간은 반드시 인간과 함께 이 생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の側面を 그걸 자연적 존재라고 뭐 개념이 하는데요. やるといいます。この二面を持っているのが人間。 이 사회적 존재, 자연적 존재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막스가 이야기하는 유적 존재의 개념입니다. 인류할 때 유적 존재. 예. したがって人間社会というのは人間相互の調和と人間と自然との調和が必要になる。 그래서 따라서 막스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과의 어떤 그런 이 조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연과의 어떤 조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マルクスはこのガッテムスベーゼンというこの関係が阻害され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의식 선별되거나 소가 있어야 생긴다. いや、阻害されているのが資本主義社会。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유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소외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それが本来調和的であるべき自然と自然を人間が破壊していく。 원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인 자연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사적으로 소유하고 철저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それをもたらす原因が何かという、つまり阻害をもたらす原因が何かというと、それが 그것의 원인이 바로 소외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소외가 초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これが資本運動の破壊力。 말한 자본운동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인 것이죠.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자본의 어떤 운동 법칙이 갖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その具体的な資本運動の破壊力を分析しているのが資本論だと考えます。 그 자본운동의 어떤 그런 파괴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내고 있는 것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その意味でマルクスのエコロジー論の根源が経済学哲学総合にあって 그런 의미에서 막스의 생태담론, 오늘 양 교수님 말씀하신 막스주의적인 어떤 에코담론의 어떤 근원은 막스 청년 막스가 저술했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その考え方は資本論までずっとつながってくる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解釈しているんですが、 그런 어떤 청년 막스의 문제의식이 이제 이른바 시니어, 노년의 막스죠. 그죠? 중기의 막스죠. 이른바 자본론의 어떤 세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先生のお考えを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과적으로 어떤 자본의 운동 법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윤리성 또는 어떤 파괴력, 어떤 파행적 파괴력이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은 유적 존재여야 하는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또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적 존재여야 하는데 이런 어떤 자본의 어떤 파괴적 파행성, 이런 어떤 파괴력이 인간을 유적 존재로부터 배제시키는, 즉 소외시켜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으로도 연대하고 상호작용해야 하지만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운동 법칙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막스주의적 생태담론의 좀 핵심으로 이른바 좀 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오셔도 됐네. 네, 뭐 제가 아까 여기
여기 있죠. 저 자료에 뭐그 내용도 약간 여기 뭐 들어가 있긴 한데. こちらの表は発言はしてないんですが、その私の原稿の中には先生の今のレッスンが仕込まれています。 예, 물론 이제 지금 말씀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육적 존재, 그러니까 자연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가 서로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워낙 이제 한쪽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밸런스들이 지금 어떻게 균형이 이제 맞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우인데요. おっしゃるです先ほどおっしゃいました両面性ですね、二面性というのがいわゆるその保たれなくてですね、非常にこう不均衡な状態である。그러니까 이제 それの起源として現っているのが神の問題である。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적 존재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한다면, 類的存在概念 예를 들면 인간이 다른 동물, 다른 생물과 다른 이제 존재와 다른 것이 뭐냐? 人間 라는 が 거죠. 持つそのいわゆるその 그러니까 いわゆ 동물은 る 네. 自然のいわゆる差別性ですね、差別化されているのが何なのかという議論なんですね、類的存在論というのは。 그러니까 동물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회적 존재라는 걸 인식 못하잖아요. 動物は自分らがその社会的存在として認知しないですね。 그러나 인간이 동물, 다른 이제 생물과 틀린 거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人間はその動物と違うところは自分らが自らですね、社会的存在であると認識するところで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존재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연이나 기타의 생물들도 같이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인간의 어떤 유적 존재로서의 어떤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연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육적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물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네.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자연이나 기타의 생물들도 같이 이제 자기의 안으로 이제 통화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人間と自然というのがやっぱりもう差別化されるわけであるからこそ、その結論にいわゆるそのインプリケーションに基づきますと、人間がその人間と違う類ですね、類をやっぱりこう調和的にこう高ら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実践的な結論として決議されると私は思うんですね。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사회적 존재, 그러니까 유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資本主義の中では類的存在というのは認識はされてはいるんですけど、 그러니까 인간만을 위한 人間だけのための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社会的運動ではないのかなと。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식으로 얘기한다면 지향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それ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아프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철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이제 독점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そういう意味ではマルクスが言うその資本主義の使用、いわゆるその資本主義を転覆するそういう実践的反応というのはいまだに有効である。 물론 지금은 이제 독점 자본주의라고 이제 今 말을 は 하죠. まあもちろん独占資本主義の段階なんですけどね。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를 넘어서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로 이제 치닫고 独占資 있죠. 本主義を超えてまた新自由主義的な資本主義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단편적으로 부의 독점,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まあ 현상. 富の独占、また株差の問題。 그거에 대한 대안은 막스의 어떤 그런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そ 출발된다. のシステムを転覆するためのやっぱりその第一段階、いわゆる第一ステップ、ファーストステップというのはマルクスのいわゆる資本主義論を理解すること 이상 であります。여러분 저 학생들도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다음번에 수업 때 여러분 혹시 못다했던 질문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나에게 한번 주세요. 나는 양혜림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성도 같잖아요, 그죠? 성도 같고 민교일이시고 또 최근에 또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환경 문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생산 수단 아닌가 싶어요. 이 자동차 공장이 이 환경을 막 파괴하는 것은 환경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과 이른바 환원될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이 환경 문제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의 문제로 좀 접근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심층에 있는 문제인데 환경 파괴도 저는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는 어떤 생산 수단, 이 생산 수단이 자본가의 손에만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경 파괴를, 환경 문제를 그리고 생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재고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막스의 이른바 생산 수단론, 이 막스가 이 강조하는 이른바 생산 수단이 자본가에게 편중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여러 맹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스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실천적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환경 파괴의 문제도 이른바 이 환경과 공간과 자연을 공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공동적 이 환경이 초래한 이 낳는 자연이 이 창출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공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분배하는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주신 양혜림 교수님의 어떤 미시적 측면에서의 막스주의적 생태 담론을 거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운동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진행자로서 감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한 프로페셔널이신데 오늘 하루 종일 사진 찍어주시면서 우리 이 시민특강에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동 선생님께 여러분 정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영동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영진 인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안 받으신 분은 하나씩 이 볼펜을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2개는 안 됩니다. 자원은 공동적 사회적으로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씩만 여러분들 챙겨가시고 아까 안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인천 스페이스빔의 대표이신 이은기 선생님께서 자체 발간하시는 시각이라고 하는 잡지를 또 이렇게 각별하게 공유해 주셨어요. 아주 그 열정과 어떤 지향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시즌이라 굉장히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비판적 사회과학에 지적 관심을 갖고